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캐롤라인 미스의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에서 소개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잠시 소개하자면 영혼의 해부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성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책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배운 에너지 언어를 통해서 자기 몸에 깃든 영혼을 자각하고 동시에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도 더 전에 출간되었던 책인데 그런데 지금은 절판되었고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출간하게 된 책이고 영혼의 해부에서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으로 재출간하면서 저자인 캐롤라인 미스가 개정판 서문에 붙이는 글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원래 건강과 관련된 책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 출간과 관련되신 분이 10권을 써니즈로 보내주셨어요. 한 권도 아니고 10권을 보내셨다는 건 우리 써니즈 구독자님들과 나눔하라고 주셨겠죠?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권은 써니즈 구독자분들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벤트는 써니즈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이 바탕이 되어 7단계 치유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기가 살아온 역사가 바로 자신의 몸이다 입니다. 에너지 의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삶이 펼쳐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은 강함과 약함, 희망과 절망을 실어 나르는 살아 숨쉬는 갠 역사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 안을 여행합니다. 어떤 생각은 몸 전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깊이 박힌 탄환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은 몸 전체의 모든 시스템을 건드립니다. 위가 조여오고 심전도가 증가하고 갑자기 식은땀이 날 수도 있죠. 사랑에 대한 생각은 온몸을 편하게 합니다. 섬세하고 고요한 생각은 미처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중 많은 생각은 의미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바람처럼 그냥 몸을 스치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일부 무의식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의식적인 생각은 모두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내용과 관계없이 먼저 에너지의 형태를 띠며 우리 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에너지들은 우리 세포의 기억에 저장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반응을 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길은 몸의 시스템 속에 차츰차츰 천천히 날마다 쌓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가지는 에너지도 매일 매 순간 우리 몸 세포 곳곳에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나날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태도야말로 우리 몸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일 때 병이 생기고 또한 그 과정을 가속하는 계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의식의 내면에서 자라도록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건강에는 힘이 필요하다입니다. 힘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힘은 신화와 상징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힘의 상징으로 내면화하면 돈을 얻거나 지배하는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을 상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얻으면 그 사람의 생체 시스템은 몸에 힘이 생긴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는 돈이 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든든하다. 나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좋다. 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생체 시스템에 전달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그 사람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건강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인물과의 관계가 그의 건강을 상징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건강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고 힘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스스로 치유하기입니다. 에너지 의학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나는 내 건강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병을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가담한다. 스스로를 치유함으로써, 즉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존재와 영적인 존재를 동시에 치유함으로써 질병 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아픈 걸 치료할 수 있는 건 의사만이, 약만이 할 수 있다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치유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나 신체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질병의 일부인 감정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경우 치유 없는 치료만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병이 재발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치유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린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먼저 몸은 우리의 역사책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몸에 기록된다는 점. 두 번째, 건강에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같은 내면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해지려면 내면에 힘이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치유하기. 이것은 외부적인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치유를 스스로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